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같은 새로운 혁신 기술의 탄생은 모든 분야에 응용돼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Jede technische Innovation hat die Arbeitswelt verändert. So wird es auch hier in Zukunft sein.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그려질 미래의 변화. 이 거대한 흐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을까? 몸풀기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가 정말 격차는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것. 연간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선 지금 우리 앞에 변화와 혁신의 골든타임이 주어진 것이다. ICT라는 비타민을 처방을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한 기업도 분명히 생기를 돋울 수 있는 처방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혁신은 시작됐다.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로봇 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Uns mit Industrie 4.0 so intensiv beschäftigen, kommen natürlich ganz neue Herausforderungen.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인 상황.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 전 세계 가전업계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행사로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 제품들을 선보이며 세계 IT 업계의 기술 동향을 엿볼 수 있었다. Let me briefly describe what's in store. 다른 때와 달리 올해는 전자제품이 아닌 자율주행차에 큰 관심이 쏠렸다.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자동차가 선보인 만큼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야말로 2017년 CES는 첨단 장비와 신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차가 주인공이라 할 만했다. 자동차의 최첨단 기술을 말할 때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기업에선 올해 CES를 위해 특별한 자율주행차를 선보였다. This has huge implications for mobility. How vehicle will be able to reach out, seamlessly interacting with other vehicles. 이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는 도로는 교차로, 지하도, 횡단보도, 차선 합류 구간 등 운전자가 실제 경험하는 복잡한 환경이었다. 이런 상황을 자동차가 스스로 분석해 자율주행에 성공한 것이다. 이 기업은 자율주행차에 고성능 리더 센서, 사물인식 카메라, GPS 안테나, 고해상도 매핑 데이터 기술 등을 적용해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했다. 저희가 지금 상용화하고 있는 레이더 센서와 카메라 센서 이외에 라이다 센서만을 추가로 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4단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을 하는 단계지만 앞으로 고도 자율주행을 거쳐 2030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이룰 계획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미래 자동차 경쟁에서 선두권 업체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기업이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압이나 전류의 성질을 바꾸는 시설을 변전소라고 한다. 변전소의 내부 설비는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고 고장 없이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국내 변전소 설비의 50%가량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설비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다. 대형 에너지 설비를 제조하는 이 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전력 설비 분야의 스마트 팩토리를 개발했다. 이 기업이 추구하는 스마트 팩토리란 공장에 해당하는 변전소 현장의 설비에서 데이터를 모아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변전소 설비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전력 설비 설계, 설치 및 유지 보수 경험을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전력 설비 예방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효성의 경우에는 많은 오프라인 프로덕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관련된 그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몇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발하는 어셋 헬스 매니지먼트 또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지금 ITX의 컴퓨팅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한 거거든요. 효율적인 설비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3년 전부터 기술 개발에 몰두한 결과 전력 시설의 혁신적인 진단 솔루션인 AHMS라는 시스템이 탄생했다. 메인 변압기 쪽이랑 GIS 쪽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 밑에 이제 부하단에서 보시면 P01이라는 데서부터 각 부하단에서 내려왔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요. 이 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고 감시한다. 변전소 현장에서 보내온 데이터가 쌓이면 설비의 고장을 예측할 수 있고 변전 시설을 유지 보수하기에 적합한 스케줄 제공이 가능하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이 전력 설비의 수명을 연장시켜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전력기기라는 거, 변전소에 있는 전력기기라는 게 실제로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 시설은 아닙니다. 생산 시설은 아니지만은 이 시설이 정전이 됨으로 해서 이 생산성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설비가 이제 전력기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전력기기가 저희 이제 AHMS를 도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기기의 수명도 늘릴 수 있고 그 기기를 운전하는 기간 동안에 비계획적인 이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년 시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적화시키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으로는 인더스트리 4.0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전소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전력 시설 진단 시스템을 통해 변압기나 차단기의 과부하 상황이 의심되는 데이터를 발견하게 되면 변전소 현장의 전문가를 파견해 예방 진단을 시행한다. 그에 맞춰 장비의 노후와 판단, 장비 점검과 보수를 진행함으로써 고객의 부담은 줄이면서 설비를 관리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 PD가 지금 뜨고 있고 차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메커니즘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고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증 가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설비 헬스 인덱스가 우리가 이제 목표치로 관리하고 있는 8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지금 간단히 체크를 좀 진행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설비가 고장나서 멈춰야 보수를 진행하는 사후 보수 과정을 거쳤다. 이런 경우 설비 중단으로 생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설비 보수나 교체 기간도 예측할 수 없어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전력 설비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24시간 변전소의 전류 전압값, 부분 방전값, 이상가스값 등 변압기와 차단기 상태를 알리는 각종 데이터가 시스템에서 취합되기 때문이다.
모선 쪽이 제대로 이제 보호가 되기 위해서 각종 감시 제어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메커니즘 쪽도 나중에 점검을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됩니다, 고객한테. 그래서 지금 접수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실시간으로 정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현장 설비에서 실시간으로 취합된 데이터는 시스템의 자체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고객사에 전송되며 만에 하나 이상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완벽한 체계가 구축돼 있다. 접수된 개통도로 봤을 때 실시간 전력 계통에서의 각종 고장과 전력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연간 손실 비용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 8월 미국 뉴욕의 대정전 사태도 전력 분야의 투자 소홀에 따른 설비의 노후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또한 설비 고장에 대한 대처와 운영 체계의 미흡함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사가 가장 오랫동안 생산하고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앞으로 기기의 이제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개발할 시점이 온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과거 30년, 35년치 데이터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공장이나 산업 현장의 설비에 인터넷을 적용한 산업 인터넷은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사가 주도하고 있다. 센서가 부착된 각종 장비들로부터 산출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산업 인터넷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다. 이 회사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프레딕스는 산업 인터넷 기술로 사람과 기계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가스 터빈을 모니터링하면서 진동이나 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부품 교체나 유지 보수 시기를 예측하며 비용 절감까지 이뤄낸다. 이런 솔루션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적용되며 이러한 산업 생태계의 장을 바로 이 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프리딕스는 GE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산업 인터넷 전용 플랫폼입니다. 지난 5년 정도 사실 많은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프리딕스를 준비하고 2016년 3월에 시장에 발표했습니다. 프리딕스는 여러 산업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최소화하면서 누구든지 편하게 앱을 개발하고 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구축한 전력 설비 진단 솔루션도 산업 인터넷 기술이다. 전력 설비 개발 기업에서 예방 진단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한 기업으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 모든 전력 설비를 자산의 개념으로 접근해 고객의 설비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변전소에 설치된 변압기, 차단기 등 모든 설비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모의 시험을 한 뒤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단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여기서 이제 모의해서 파악해서 나가야 실제 개통 연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고가 발생한다. 근데 그런 사고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실험실 내에서 미리 모의하고 그걸 이제 방지하는 거죠. 전국의 변전소 설비에서 취합한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이곳 서버실에 모두 저장되는데 고객이 지정한 특정 데이터만 보관되며 최우수 등급의 완벽한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력 설비는 살아있는 시설이다.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에서는 고객을 대신해 24시간 365일 감시를 하고 있다. 전력시설의 진단 솔루션 AHMS는 전력기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변전소 설비에서 수집된 운영 데이터, 관리자들이 주기별로 작성한 데이터, 주요한 센서에서 포착한 온라인 데이터까지 분석되어
예방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이쪽 분야를 잘한다고 하는 기업들이 뭐 ABB, 시멘스, GE 이런 데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뭐 굉장히 뭐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제 한국의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을 결합하는 그 속도만 잘 낼 수가 있다면 충분히 그 기업들을 추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이것은 제품과 서비스, 운영 시스템의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하다. 변전소에 설치된 다양한 설비들, 전력 분야의 모든 기기가 제조사는 달라도 국내 기술로 개발된 산업 인터넷 기술이 적용되면 더욱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신기술이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모든 것을 빠르게 연결하는 통신기술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의 한 대학 연구소. 이곳에선 5세대 이동통신 5G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십 개의 모니터에 전송한다. 이때 끊김없이 기존 이동통신 기술보다 빠르게 신호를 보내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주파수 대역과 신호 처리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고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모든 과정에 이동통신 기술이 사용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을 유연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발전된 5G 이동통신이 꼭 필요한 것이다. In einer Welt der Zukunft, in der wir uns mit Industrie 4.0 wegbewegen von dem immer wieder gleichen Produzieren eines Produktes hin zu individualisierten Produkten, werden wir neuartige Roboter haben, die individuelle Güter schaffen. Dazu ist es aber nötig, dass die miteinander kooperieren und dass die irgendwann auch drahtlos das können. Und gerade diese drahtlose Kommunikation, das schaffe ich nicht mehr mit Wireless LAN oder mit 4G, sondern hier brauche ich eine neue verlässliche Technologie und das wird 5G sein. Wir haben gegenüber noch einen zweiten Raum. Research right now. 독일의 5G 이동통신 연구는 개인용 모바일 네트워크가 아닌 공장의 로봇 운영, 자율주행차의 데이터 전송, 의료진의 원격 수술 같은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이 특별하다. 이를 위해 연구소에서는 전산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집적 회로 개발과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과 공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부합되며 인간의 삶에 스마트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5G ist einer der Enabler, also der Bestandteile, die man unbedingt braucht, um Industrie 4.0 erfolgreich voranbringen zu können. Wir schaffen eine Kommunikationstechnologie und einen Kommunikationsstandard, der hochverlässlich ist, der sehr, sehr schnell Datenmengen übertragen kann und das auch in schwierigen Umgebungen. Und um sicher zu sein, dass man im Industrieumfeld verlässlich kommunizieren kann, reicht es nicht mehr aus, mit den alten Standards zu arbeiten, sondern dort braucht man etwas Neues. 우리나라도 5세대 이동통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차선 면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그 다음에 말씀드릴 다중 안테나 기반 빔포밍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80개 차선의 국내의 한 통신 기업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실제 무선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5G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다.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올해 서울과 평창 지역에 시범 주파수를 제공해 5G를 구현할 예정이며
지금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가상현실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바로 즐길 수 있게 된다. 지금 평창이라는 목표를 갖고 전 세계 어느 오퍼레이터도 하지 못하는 일을 먼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요 글로벌 벤더들과 같이 먼저 규격을 만들었고 또 이 규격을 해외 오퍼레이터들과 같이 또 규격을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차별화된 5G 규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G 상용화는 지능정보 사회에 필요한 기술이자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저력이 되고 있다. 이동통신처럼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바이오 산업이다. 지난해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누적 수출 1조 원을 달성한 이 기업은 바이오 변방인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린 1등 공신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합친 바이오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이 주목하는 신산업 분야다. 인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 유망 기술이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의약품, 의료기기 등 수출은 전년 대비 19%나 증가했고 올해는 바이오 산업 수출 100억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결과는 바이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가 보기에 그 4차 산업혁명에서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 기술, 바이오 산업은 뭐 중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뭐 그 유전체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인종, 뭐 성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르는 생체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그런 뭐 바이오 뭐 인포메틱스와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술 이런 IT 기술들이 접합이 되면 그 상황에서 고령화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적 수요들을 발굴해낼 수가 있거든요. 2002년 창업한 이 기업은 바이오 복제약으로 불리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뛰어들어 연구 개발과 투자를 꾸준히 진행했다. 그 결과 한 의약품의 경우 유럽 점유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며 지난해에는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진출한 상태다. 최근에는 유행성 독감, 유방암 관련 신약을 개발 중이며 세계 10대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비전을 갖고 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이제 뛰어들었고 안 된다고 하던 부분들을 하나씩 그 해결을 해나가면서 제품을 개발해 나가서야 했고요. 그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하면은 잠재력은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1990년대 우리는 하드웨어 중심의 빠른 추격자 전략을 통해 반도체, 컴퓨터,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선도하며 ICT 강국이란 평가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ICT 산업은 모든 산업에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정보통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 ICT 융합과 지능정보로 이어가는 제4차 산업혁명이란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는 기업과 연구소,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았다. 산업 간 융합의 방향성과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 강연들 중 한국이 처한 현실과 생존 전략에 대한 강연도 있었다. 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판이 어떻게 바뀌었냐? 중국의 3대 인터넷 플랫폼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지난달 발표된 아시아 기업 랭킹 1위 알리바바, 3위 텐센트, 5위
삼성전자. 초연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소멸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이어진다. 여러분 직원 180명짜리 게임 회사를 10조 원에 누가 주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상식적일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의 물결을 일으킬 기술은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소비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우리가 변화한 생활이 그것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선 이번에 신제품으로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신인류 포노사피엔스의 등장으로 개인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을 찾아 즐기는 혁신적인 시장이 도래했다. 사실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미국이나 중국 시장은 이미 다 풀로 개방됐고 이 포노사피엔스가 이끄는 새로운 신인류를 기반으로 엄청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법적으로 막고 있지만 그 파도를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겠죠.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스위스의 한 금융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지수는 세계 25위를 기록했다. 유연한 노동시장, 기술 수준, 교육 시스템, 사회 간접자본, 법적, 제도적 문제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다. 여기서 주목할 국가는 중국이다. 올해 1월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2020년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에서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정부의 리더십과 기업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주요 정책을 제시하며 제도, 투자 환경 등 전방위에 걸쳐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하나의 지구를 만드는 사이버 세상, 이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새로운 레귤레이션 또는 새로운 규제 이런 것들이 따를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꽃을 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준비 지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것보다는 좀 소프트한 면, 문화랄지 제도랄지 또는 뭐 소프트웨어 교육하는 것은 교육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남자가 옷을 고르고 있다. 보기에 좋고 입었을 때 편안하고 체형에도 잘 맞는 그런 양복을 찾고 있다. 체형 보완이 됐고요. 바지 핏도 슬림하게 원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여유도 가져가면서 다음에는 카라 모양을 사실 이곳은 평범한 의류 매장이 아니다.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곳곳에 맞춤 정장이나 맞춤 셔츠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계셨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고객들을 만나는 마케팅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점이 다르고요. 고객의 사이즈를 측정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 내부 서버에 저장하고 관리함으로써 고객께서 몸에 잘 맞는 옷을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고객을 직접 찾아가 측정한 신체 치수를 바탕으로 체형에 맞는 옷을 제작 배송해주는 남성 의류 전문 업체다. 한 번 측정한 치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다른 의류를 주문할 때도 사용이 된다. 세부 디자인까지 선택할 수 있는 나만의 옷이 제작되는 것이다.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객을 불러 모았더니 어느덧 5만 명을 넘어섰다. 5만 명의 데이터를 체형별로 구분하고 고객 개인별로 최적화된 상품 추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다. 저희는 4년 동안 그 고객의 신체 사이즈를 기반으로 하여 패턴을 최근에 개발하였고요. 그 패턴으로 CAD를 통해서
사이즈를 세분화시키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 직원 4명으로 출발한 이곳은 불과 3년 만에 직원 100명과 자체 공장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층과 시간에 쫓기는 중장년층 고객까지 확보한 상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고객 맞춤형 산업의 발전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저희는 고객분들의 신체 사이즈 데이터와 취향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들과 저희 데이터를 접목시켜서 다양한 상품들을 고객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런 실생활에 쓰이는 기술, 소비자가 원하는 기술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인터넷 기업에서도 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술을 발표했다.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통번역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Peter, what are you doing? I'm looking for a book about Chinese culture.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 I'm looking for a book about Chinese culture. 중국 문화에 관한 책을 찾고 있어요. 말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통역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니? Are you interested in Chinese culture? Are you interested in Chinese culture? My Korean friend will travel to China. 나의 한국 친구는 중국으로 여행을 갈 것이다. NMT, 즉 Neural Machine Translation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Neural Machine Translation 기술이라는 것은 기존에 몇 개의 단어를 기반으로 번역하는 방식에서 문장 전체의 정보를 활용해서 번역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입력 문장이 들어오면 그 문장 자체를 특정한 벡터 형태로 바꾸고 그 벡터를 기반으로 번역하는 방식입니다. 그 벡터 속에는 문장 전체를 구성하는 각 단어의 의미, 어순, 문장의 구조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아닌 문자 번역 기능에서도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 기술이 도입됐다. 간판 같은 곳에 적힌 외국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싶을 땐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번역하려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곧바로 번역 결과가 나타난다. Artificial intelligence.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번역도 가능하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4개 국어로 통번역이 제공된다. Vocal reproduction. 마치 미로처럼 책장이 놓여진 휴게 공간. 그 사이를 매끄럽게 누비는 로봇이 눈에 띈다. 책장에 부딪히지 않고 길만 찾아 이동하는 이 로봇은 지도 로봇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 지능을 부여하자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그 공간에 대한 디지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하고 다르게 사람이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공간 정보의 이해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 이 M1이라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스스로 이동하며 공간 정보를 측정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실내 공간을 샅샅이 스캔하는데 거리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저장한다. 이 로봇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윗부분이 3차원 실내 지도를 만드는 센서부, 아랫부분은 실내 자율주행을 하는 구동부다. 센서부엔 6개의 카메라를 장착해 360도 이미지를 수집하며 레이저 스캐너가 달려있어 각각 실내 정보, 거리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는
3차원 실내 지도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결국 기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고요. 사람은 도구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상에서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했다면 앞으로는 실생활에서 지금 살아가는 공간 안에서 인공지능 등을 AI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쉽게 사용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2013년 기술연구조직을 설립하고 미래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한 결과 세계적인 IT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눌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생활 환경에 적합한 로봇 기술 개발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모습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미래 산업 현장의 모습은 인간보다 로봇이 일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인더스트리 4.0을 지향하며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독일은 일찌감치 산업용 로봇을 생산 라인에 적용해 로봇 자동화를 이뤘다. 정해진 시간 안에 최고 속도의 정밀 작업이 요구되는 가전, 정보통신, 컴퓨터 제품 생산 분야에서 이 기업에서 개발한 로봇들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로봇을 설치하는 모든 설정 과정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작업자가 손쉽게 로봇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정할 수 있고 로봇의 모든 기기들은 유지 관리가 쉽다. Für die Entwicklung der Industrie 4.0 spielt KUKA selbst und die Robotik eine sehr große tragende Rolle. Wir als KUKA sehen uns hier als treibende Kraft, global das Thema Industrie 4.0, Schnittstellen, Definitionen entsprechend mit unseren Partnern in die reelle Fabrik, in die Smart Factory, in die intelligente Fabrik der Zukunft zu übertragen. 이 기업은 로봇 이외에도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설비까지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안의 모든 시설물은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며 이때 로봇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의 모든 공정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 현장이 변화하면서 인간과 로봇은 보다 많은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 그만큼 사람은 로봇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하며 로봇 기술을 배워야 한다. Das KUKA College hat die Aufgabe, unsere Mitarbeiter und unsere Kunden im Bereich der Robotertechnik zu schulen. Schulung hat für die KUKA insgesamt eine sehr hohe Bedeutung, weil der Roboter ja ein sehr komplexes System ist, das sehr, sehr viel kann, wenn man es beherrscht. Aus diesem Grund haben wir ein großes Interesse daran, sowohl unsere Mitarbeiter wie auch unsere Kunden sehr intensiv zu schulen und auszubilden. 제조업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은 이제 인간과 협력해서 생산성을 크게 높여준다. 로봇 기술은 모든 산업과 융합돼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삶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 일부를 대체하는 변화도 함께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Das weiß, ab wann die Schrauben leer werden und kann dann sofort beim Zulieferer neue Schrauben bestellen. Und dann brauche ich auch gar niemand mehr, der eine neue Kiste mit Schrauben ins Regal trägt, sondern das kann in Zukunft auch ein autonomer Gabelstapler machen. Das heißt, diese Funktion entfällt.
Aber ich brauche jemand Neues, der zum Beispiel so ein System insgesamt steuert und darauf achtet, dass das auch genau das tut, was wir eigentlich wollen, dass es tut. Es werden neue Arbeitsplätze entstehen, die einen sehr viel höheren Wertschöpfungsgehalt haben. 세계를 강타한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융합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현실이 됐지만 대한민국은 그 기술을 활용하기에 아직 한계가 존재한다. 벼락치듯이 도래한 4차 산업혁명이 경제 불안과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에게 과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사회 전반에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예요. 우리는 실패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추격자 시대의 실패는 나쁜 거였어요. 낙오자였으니까. 지금 실패는 뭐냐면은 앞에 개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모든 정책을 다 성공하고 모든 R&D를 다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GDP 대비 R&D 투자를 하는데 성과는 OECD 최하예요. 그 왜? 모든 R&D를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실패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예. 실패를 허용하고 실패에 박수를 치고 실패를 통해서 혁신한 나라. 이것이 4차 산업으로 가는 국가 정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그 혁명의 미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그 바람을 막을 돌담을 쌓을 건지 그 바람을 이용할 풍차를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깊은 성찰 속에서 우리가 IT 강국이라는 호흡을 벗어던지고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이 뒤처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뒤처질 거라는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서 이 풍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변화의 바람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우리가 2등하고 있으니 아니 우리 꼴등하고 있으니 열심히 달려서 1등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역전의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인류는 전기기관 혁명, 대량 생산 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혁명을 거치고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게 됐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도태될 것인가. 기술 혁신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발전이 결정된다는 산업혁명의 기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그 큰 물결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한다. 다양한 과학기술의 혁신, 그 안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이야말로 세계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다.